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실과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세요. 여기 가득 쌓여 있는 거 뭐예요? 네, 바로 다 쓰레기죠. 와, 이 쓰레기 산 어딜까요? 여기 외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의정부에 있는 쓰레기 산이고요. 심지어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대요. 지금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국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의 양 얼마일까요? 생활 쓰레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아니면 뭐 식당에서 이런 곳에서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말해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무게로 따졌을 때 무려 56,000톤이라고 해요. 여러분, 1톤이 몇 킬로그램이죠? 1톤이 1000kg이거든요. 이걸 이제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면 뒤에 공 3개를 붙여가지고 무려 몇 킬로그램인 거예요? 읽기도 힘들다. 5,600만 킬로그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배출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 5,600만 킬로그램이 얼마 동안 배출되는 쓰레기 양일까요? 여러분, 이게 1년에 56,000톤이 아니고 무려 하루에 56,000톤씩 우리나라에서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 생활 쓰레기 양이 지금 매년 1,000톤, 2,000톤씩 점점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오늘은 이 어마어마한 쓰레기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재활용과 제로 웨이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 여러분 조금 생소한 그런 단어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영어로는 업사이클링이라고도 해요. 우리 보통 재활용보다 여러분한테 익숙한 단어가 재활용이죠. 재활용은 영어로 리사이클링이라고 하잖아요. 네, 리사이클링이 아니고 업사이클링,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 무슨 뜻일까요? 재활용은 이제 보통 한번 사용한 물건 같은 거를 재질별로 분류를 해서 어떤 공정을 거쳐서 그 재료 원료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 이걸 재활용이라고 하죠. 근데 재활용은 단순히 재활용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버려지는 제품에 디자인을 더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거, 이걸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적 요소를 더하기 때문에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재활용보다는 공정이 더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경에도 부담이 더 적어요.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자세히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사람 누구일까요? 네, 바로 방탄소년단의 RM이에요. 아마 엄청나게 팬인 분들은 뒷모습만 보고도 알아봤을 것 같아요. 네, 이건 바로 RM이 유럽 여행 갔을 때 찍어서 이제 업로드한 사진들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 RM이 들고 있는 여기 가방 보이시죠? 자, 요 가방이 난리가 났었어요. 네, 뭐 RM 백팩, BTS 돌풍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도 많이 났는데 이 가방이 바로 재활용, 업사이클링으로 만들어진 가방입니다. 가방을 조금 더 크게 볼게요. 네, 이렇게 생긴 색깔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방인데요. 이 똑같은 가방인데 이거 과연 뭘로 만든 걸까요? 기사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네, 바로 차 시트로 만든 가방이에요. 정말 신기하죠? 이렇게 차가 버려질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런 가죽 시트들도 당연히 다 버려지게 되는데요. 이걸 버리지 않고 모아서 이렇게 가방으로 재탄생시킨 거예요. 보이시죠? 자동차의 가죽 시트를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시트를 만들고 남은 가죽을 사용한다.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에 디자인을 더해서 새 가방을 만드는 것. 이런 게 바로 재활용입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거 과연 뭘로 만든 가방일까요? 정답은 바로 현수막이었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현수막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쓰레기가 돼서 버려지죠. 그래서 어떤 작가가 이 현수막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쓸만한 부분, 예쁜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가방으로 만든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정말 예쁘죠? 이런 것도 재활용에 좋은 예시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화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뭘로 만든 화분인지 한번 보세요. 네, 이건 뭘로 만든 걸까요? 네, 바로 맥주병으로 만든 화분인데요. 원래는 병이 이렇게 위에
병 주둥이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건 뭘로 만든 거죠? 네, 신발로 만든 귀여운 화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요. 네, 전구를 활용해서 테라리움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축구공. 네, 낡은 축구공을 버리는 대신 여기에다가 식물을 심기도 했네요. 보시면 막 엄청나게 특별한 그런 재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충분히 주변에서 시도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는 조명이에요, 여러분. 네, 아까처럼 맥주병에다가 안에 전구를 넣어서 조명을 만들었고요. 찻잔이네요. 찻잔을 뒤로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조명처럼 만들기도 했고요. 카메라, 오래된 카메라 안에다가 전구를 연결해서 이렇게 멋진 조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걸 볼까요? 네, 얘는 뭐예요? 책이죠. 책을 쌓아서 램프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디자인적인 가치를 더해서 쓰레기를 멋진 제품으로 탈바꿈시켰죠. 이거 가구도 보여주려고 사진 갖고 왔는데 이건 뭘까요? 벨트로 만든 의자고요. 이것 좀 보세요. 너무 멋있죠? 오래된 자동차를 개조해서 앞부분을 의자, 소파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재활용 중에서 여러분 정크 아트라는 게 있습니다. 정크 아트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를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자, 보시면 챔벌레인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게 미술관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건데 뭘로 만든 것 같으세요? 잘 보면 알 수도 있어요. 이건 바로 자동차로 만든 작품입니다. 자동차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거는 네벨슨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거는 또 뭘로 만든 걸까요? 부서진 집, 부서진 가구들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자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건 뭘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네, 스푼이랑 포크를 막 구겨가지고 만들었죠? 딱 봐도 새 거 아니잖아요, 그쵸? 쓰레기로 만든 예술 작품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작가의 작품인데 이거는 캔을 구겨서 만들었네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가 만든 정크 아트 작품이에요. 이런 거. 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죠? 관찰력을 가지고 주변을 잘 둘러봐서 괜찮은 쓰레기들을 이렇게 모아서 조합을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오늘의 두 번째 주제죠. 제로 웨이스트로 넘어갈게요. 제로 웨이스트가 뭘까요? 이름을 보고 여러분 알 수 있는데 웨이스트, 그러니까 쓰레기를 제로로 만들자는, 그러니까 0으로 쓰레기가 최대한 나오지 않게 만들자, 그렇게 노력하자, 이런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좀 보실게요. 아이고 불쌍해라. 네, 얘는 우리나라 바닷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바다 거북입니다. 이렇게 바다 거북들이 죽어서 이렇게 떠밀려 오는데요. 이 중에 6마리를 국립생태원으로 보냈대요. 거기서 연구원들이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다 거북들의 뱃속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예상할 수 있겠죠? 정말 많은 쓰레기가 잔뜩 나왔다고 합니다. 이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먹어서 이물질에 의해서 장이 파열되고 안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죽었다고 해요. 특히 이제 쓰레기 중에서도 제일 심각한 게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플라스틱 쓰레기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재활용이 되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되는 비율이 10%가 채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가게도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얼핏 보면 맛있는 마카롱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탕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마카롱이 아니고 샴푸입니다. 고체 샴푸. 신기하죠? 보통 여러분이 사용하는 샴푸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액체 세제를 쓰면 어쩔 수 없이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고체로 된 세제를 쓰면 기껏 해봤자 겉에 요걸 싼 종이 포장지 정도? 여러분 플라스틱보다는 종이 쓰레기가 훨씬 환경에는 부담이 적죠. 왜냐하면 종이는 잘 분해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이제 고체 샴푸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설거지 세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체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건 러쉬라는 그 브랜드에서 나온 고체 샴푸예요. 선생님도 한번 써봤는데 거품이 진짜 잘 나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뭘까요, 여러분? 여기 마치 무슨 공장처럼 생겼죠, 그쵸? 여기는 공장이 아니고요. 네, 바로 리필 스테이션이에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 리필 스테이션은 뭐냐면 여러분 이 위에도 지금 보면은 제품들이 쭉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병째 뭐 화장품을 팔고 샴푸를 팔고 바디워시를 팔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리필 스테이션에서는 이렇게 병으로 파는 게 아니고 알맹이만 팝니다. 여기 보면 지금 뷔페에 가면 있는 음료수 리필하는 곳처럼 지금 이분이 꼭지를 잡아 당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채우고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화장품 다 썼다 그러면은 그 화장품 통만 깨끗이 씻어가지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찍 레버를 잡아 당겨가지고 안에 알맹이만 담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병을 낭비하지 않고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요런 걸 바로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해요. 여기는 지금 그 아모레 퍼시픽인데 이렇게 사면은 이 통째로 살 때보다 절반이나 할인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환경도 살리고 돈도 아끼고 너무 좋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이마트예요. 위에 써있죠, 여기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써있고 뭐 세탁 세제도 팔고 있고 섬유유연제도 팔고 있고 방식은 똑같아요. 통을 내가 직접 들고 가면 안에 알맹이만 사오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뭐 반찬을 파는데 직접 내가 만약에 집에서 용기를 가져왔다, 거기다가 반찬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채소나 쌀을 파는데 내가 가져간 용기에 담아주는 그런 상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이 리필 스테이션이 엄청 많진 않은데 아마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한살림이라는 브랜드의 병뚜껑과 그 택배 박스인데요. 보시면 여기 재사용한다고 쓰여있죠. 이 병을 사용한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상자도 재사용한다고 오른쪽에 나와 있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택배 박스 한 번 쓰고 버리죠. 그러면 그게 재활용 센터로 가고, 그 다음에 유리병 같은 것도 잼을 만약에 사 먹었다 그러면 한 번 쓰고 잼병 어떻게 해요? 버리죠. 네, 근데 이 한살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병이나 박스를 다시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택배를 또 시키면 거기에다 다시 담아주고, 다음번에 또 잼을 시키면 거기다 다시 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박스나 병을 녹이고 다시 새로운 제품으로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한 번 더 자원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런 운동도 있고요. 아까 플라스틱이 제일 문제라고 했었는데 플라스틱 대신에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그런 재료들, 예를 들자면 재사용을 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은 환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분해가 잘 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물건들도 있어요. 일단 맨 왼쪽부터 볼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는 플라스틱임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 무슨 빨대일까요, 이거? 네, 스테인리스로 만든 빨대입니다. 스테인리스는 아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재료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빨대랑 이 빨대 안을 청소할 수 있는 솔까지 이렇게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건 대나무 칫솔이에요. 칫솔은 여러 가지 재질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칫솔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여기 이 대나무 칫솔은 친환경적인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썩고 환경에도 무리가 없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샤워 타올, 이거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이거는 바로 삼배로 만들었어요. 삼배. 식물로 만든 거죠.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 대신에 다른 재료들을 사용한 제로 웨이스트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일회용 컵을 많이 사용하는데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일회용 컵 대신에 뭘 쓸 수 있어요? 텀블러 사용할 수 있죠. 네, 집에서 미리 텀블러를 가져가서 거기에다 테이크아웃을 해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봤을 때 혹은 편의점 같은 데 갔을 때 일회용 봉지 대신에 여러분들이 장바구니를 가져가거나 뭐 에코백을 가져가서 거기다 물건을 담아올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재활용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재활용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은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제로 웨이스트 검색해 보시고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매장 혹은 제로 웨이스트 제품, 내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